결국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산 장비로 인해 각종 갑질에 시달려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함정용 전술항법 장비 테켄의 국산화를 성공시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테켄은 항공기와 함정 간 거리와 방위를 제공하며 해상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핵심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기존에 노후화된 외국산 테켄을 국산 장비로 전량 교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군은 테켄을 비롯한 많은 항법 장비를 외국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는데요. 이러한 외국산 장비들은 한국군의 작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외산 장비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과도한 갑질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비단 테켄뿐만 아니라 전투기 도입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체계 분야에서 외국 기업과 정부의 갑질을 겪었던 한국군에게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방산 분야에서 불가능이란 없었던 대한민국의 연구진은 기어이 전술항법 장비라는 고난도 기술까지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 자립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테켄의 국산화 성공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랫동안 외국산 전술항법 장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테켄은 항공기와 함정 간의 거리와 방위를 제공하여 해상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로 군사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산 테켄 의존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는데요. 먼저 테켄은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유지 보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주요 부품의 단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장비가 고장 시 필요한 부품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부품 확보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그 기간만큼 한국군의 작전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또한 해외 방산업체들은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해군이 적시에 필요한 항공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한 방산업체는 테켄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비용을 갑작스럽게 2배 이상 인상하며 대한민국 해군이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외국 업체들의 과도한 갑질로 인해 한국은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항법 장비 없이 임시 방편으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해군의 항공작전에 있어 정밀성을 저하시키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장비 운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외국산 장비에 의존할 경우 군사기밀 유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테켄은 군사작전 수행 중 항공기와 함정 간의 통신과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외국 기술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부 방산업체는 유지 보수를 빌미로 장비 점검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장비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방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산 테켄의 의존은 단순히 군사작전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화 유출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부품 하나를 수급하는 데에도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이는 해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산 장비 의존은 단기적으로는 편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립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며 테켄 국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외국산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군사작전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주변 적성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항공작전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테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부터 테켄 국산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우리 기술로 설계된 국산 테켄 개발에 성공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산화는 단순히 기존 외국산 장비를 모방한 수준이 아니라 해군 작전에 특화된 최신 기술을 접목된 혁신적인 장비로 평가됩니다. 국산 테켄은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존 외국산 장비는 한국의 해상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적 한계를 지녔으며 진동이나 충격에 취약해 잦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산 테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함정과 해상작전 헬기 간의 통신 오류를 최소화하고 방위와 거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작전 수행의 안정성과 정밀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인데요. 이 장비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미 국방부의 최신 기술 규격 13종 23개 항목을 충족하며 국제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기술 규격을 충족했다는 것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테켄 체계가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국산 테켄은 기술적 자리뿐만 아니라 해군의 작전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며 자주국방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산 테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한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산 장비에 의존했을 때 겪었던 유지보수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부품과 기술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해군의 항공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외산 체계를 사용하며 발생했던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켄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향후 다른 군용 항법 장비의 개발 및 국산화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국내 방위 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의 신현승 함정사업부장은 테켄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테켄 국산화는 단순히 하나의 장비를 개발한 데 그치지 않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산 테켄은 해외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인도의 군 비행장 현대화 사업에서 테켄을 수출하며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인도 국방부의 발주 프로젝트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현재 인도군 비행장 37곳에 테켄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대한민국 기술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의 계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미 국방부의 규격을 충족하고 국제 인증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기 때문인데요. 국산 테켄의 이 같은 성과는 단순히 한국가에 대한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산 테켄은 인도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군사장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테켄 국산화는 해외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해외 방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재 글로벌 테켄 시장은 프랑스 탈레스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산 테켄은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며 시장의 독점 구조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포와 전차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독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뒤흔든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 등 방산 분야의 선두주자를 추월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전술 항법 장비에서마저 미국과 유럽의 독과점 구도를 흔들고 있는데요. 테켄의 국산화는 자주 국방 실현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8일 한국형 리퍼 영상입니다. 한국형 리퍼로 불리며 한국 무인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MUAV는 길이 13m, 폭 26m의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최장 채공 시간은 24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에 고도는 6에서 13km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의 표적까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여 뛰어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적성국의 주요 고가치 표적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또한 각종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정찰 임무 이외에도 유사시적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술적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바야흐로 무인기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전략급 무인항공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한국 안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형 무인항공기 MQ-9BC 가디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를 동시에 감시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인기 확장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주변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본이 도입한 MQ-9BC 가디언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2022년 해상보안청에서 C 가디언 한 대를 처음 도입하며 무인기 운용을 시작했고 현재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를 통해 총 3대의 C 가디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23대의 C 가디언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는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 대한 감시 태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무인기 확장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위협하며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일본의 작전 반경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감시한다는 핑계로 출격시킨 무인기가 한국을 감시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MUAV는 이러한 주변국의 행보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의 C 가디언은 길이 11.7m에 폭 24m로 설계된 반면 한국형 리퍼 MUAV는 길이 13m, 폭 26m로 더 크고 견고한 기체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내부 적재량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정찰 장비와 센서를 탑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료 용량의 증가로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확장되며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반복 작전에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밀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며 다목적 플랫폼으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한국형 리퍼 MUAV는 동북아시아 환경에 최적화된 작전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MUAV는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특성과 군사적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작전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과 실질적 운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MUAV의 정찰 능력 역시 압도적입니다. 10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북한의 갱도화된 각종 기지까지 정찰이 가능한 MUAV는 일본의 전략 자산에 대한 실시간 정찰 정보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 일대에서 군사 분쟁을 감행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찰하고 대응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 주변국과의 군사 분쟁 시 신속한 대응 및 작전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MUAV는 무장 탑재의 발전 가능성에서 일본이 도입한 C 가디언 등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C 가디언 역시 헬파이어 미사일과 GBU-12 페이브웨이, AIM-9 사이드와인더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중국과 북한 등의 적성국들도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MUAV도 단순한 정찰 임무를 넘어 다양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MUAV는 대전차 미사일 이외에도 KGGB 정밀 유도 폭탄과 소형 경어뢰를 장착할 수 있어 지상과 해상 표적을 원활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향후 KT즘을 소형화하여
MUAV에 장착하는 방안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MUAV는 계속해서 강력한 무장 체계를 추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성능 개량은 정찰 무인기가 아닌 공격기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은 결국 MUAV가 현 시대의 흐름 속에 등장한 수많은 무인기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전술적 자산으로 거듭날 것인데요. 무엇보다 MUAV는 기존 GPS 의존형 항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첨단 복합 항법 시스템을 탑재해 현대 전장에서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이 시스템은 영상 기반 항법, 지형 참조 항법, 관성 항법을 결합하여 전파 방해나 전자 교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상 기반 항법은 실시간으로 주변 지형과 영상을 비교 분석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지형 참조 항법은 저장된 지형 데이터를 활용해 항로를 정교하게 보정합니다. 또한 관성 항법 시스템은 외부 신호가 없어도 관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기의 자세와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GPS 신호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해시 가디언이 가진 설계적 한계를 완벽히 보완하여 전자 교란 상황에서도 높은 작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GPS 제밍이나 스푸핑 같은 전자전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은 무인기가 작전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PS 의존도가 높은 무인기는 적의 전자 교란으로 인해 목표를 잘못 식별하거나 경로를 이탈하는 등 심각한 작전 실패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MUAV의 복합 항법 시스템은 이러한 취약점을 완벽히 극복하여 적의 전자전 공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MUAV가 주변국의 무인기 전력보다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주요 이유로 꼽히며, 실시간 정밀 정찰과 안정적인 군사작전 수행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제조업 강국이라 평가받는 일본조차 외산 무기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전략급 무인항공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타국 무기를 무단으로 베끼는 중국이나 열악한 내부 사정으로 아무 무기나 주워오기 바쁜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항공 소재 기술이 제일 뛰어나다는 일본이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MUAV의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항공 기술이 그만큼 더 우수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전력화해왔고, 자주포, 전차, 경전투기 등 다수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각에선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폭하는 드론과 무인기가 아니라 정말 첨단 기술력이 갖춰져야만 제작할 수 있는 전략급 무인항공기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력은 대한민국의 정찰 역량과 전술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주변 국가의 군사력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항공기 기술은 향후 KF-21의 유무인 복합 체계 구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전투기와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무인 전투기는 러우 전쟁 등에서 보여지는 무인기나 드론과는 기술적 난이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즉, 아무나 개발하고 실전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다양한 방산 분야에서 기술적 성취를 얻어온 한국의 개발진은 다를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주변국들의 무인기 전력을 제압하고 KF-21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까지 개발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